8.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 아내가 우론스키와 단 둘이 외떨어 떨어진 탁자를 끼고 앉아서 무엇인가 흥겨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서 별로 수상하다거나 점잖지 못하다거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객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딘가 수상하고 점잖지 못한 일로 보였다는 것을 눈치채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그도 어쩐지 이것이 점잖지 못하게 여겨졌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아내에게 주의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는 평소와 같이 곧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안락 의자에 앉아 로마 교에 관한 서적을 내놓고 페퍼 나이프를 끼워두었던 대목을 펼쳐서 여느 때처럼 새로 한시가 되도록 읽었다. 다만 그는 때때로 넓은 이마를 문지르는가 하면 또 무엇인가 언짢은 생각을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머리를 대고 흔들곤 하였다. 언제나와 같은 시각에 그는 독서를 마치고 일어나 취침 전에 몸치장을 하였다. 안나 아르까지 예브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오늘 밤 따라 그의 머리는 관청 사업에 대한 예사로운 생각이나 고려 대신에 아내에 대한 생각, 아내의 일신상에 일어난 무엇인가 종잡을 수 없는 불쾌한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습관을 어기고 자리에 눕지 않고 두 손을 등 뒤에 깍지 껴준 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는 잠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새로 발생한 사태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혼자 속으로 아내와 터놓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작정하였을 당초에는 이것이 극히 용이하고도 간단한 일로 생각되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 발생한 사태를 이모저모로 다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로 보이는 것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워낙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질투란 그의 신념에 의한다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인데 한편 아내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신뢰감을 가져야 할 것이었다. 무슨 까닭에 신뢰감을 가져야 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젊은 아내가 일평생 자기를 사랑하려니 전적으로 확신해야 하는가? 그는 이런 의문을 제기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여하간 그는 아내에 대해서 의혹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졌으며 또 마땅히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타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 와서 질투는 수치스러운 감정이고 따라서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뒤엎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것과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 불합리하고도 불가해한 것과 딱 이 말을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하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생활이라는 것과 정면으로 부닥쳤으며 자기 아내가 자기 이외의 어떤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그에게는 몹시 불합리하고도 불가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이제까지의 전 생애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일정하게 반영된 생활만을 관계하는 관청 근무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일하여 왔다. 그리하여 진정한 생활 그 자체와 부닥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회피하였다. 지금도 그는 이를테면 낭떠러지에 걸린 다리 위를 안심하고 걸어가던 사람이 돌연 그 다리 한쪽이 끊어져 있고 거기에 깊은 심연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느끼는 것과 흡사한 심정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이 심연은 생활 그 자체였고 다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이날껏 살아온 그 인위적인 생활이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내가 어떤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떠올랐다. 이런 생각에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옷을 벗지 않고 자기의 거르러운 조용한 걸음으로 등불이 하나만 켜있는 식당에 또박또박 울리는 타일을 깐 마루와 긴 걸상 위에 걸린
커다란 자기 초상화. 그것은 최근에 만든 것이었다. 에만 불빛이 비치고 있는 어둑시그레한 객실의 양탄자울을 거닐었다. 그리고 촛불 2대가 아내의 근친들과 동무들의 초상하며 오래전부터 그에게 매우 낯익은 아내 탁자 위에 알뜰한 장식품들의 빛을 던지면서 타고 있었다. 아내 방을 지나서 그는 침실의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이런 경로를 한 바퀴 왕복할 때마다, 그것도 대개는 밝은 식당의 타일마루 위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럼 이건 꼭 해결을 지어야 해. 이 문제에 대한 내 견해와 결의를 표명하고 아예 그런 일을 없애버려야지. 그리고는 뒤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표명한단 말인가? 어떠한 결의란 말인가? 이렇게 그는 객실에 이르러서 혼자 반문하였으나 해답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참말이지, 그는 아내 방으로 돌아 들어가는 대목에서 이렇게 따져보았다. 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단 말인가? 아무 일도 없지. 아내가 그 사나이하고 오랫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어쨌다는 건가? 여자가 사교계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게다가 또 질투를 한다는 건 곧 내 자신이나 아내를 모욕하는 것이니. 아내 방에 들어서면서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에는 그에게 있어 천근의 무게를 가지고 있던 이런 론거도 이제 와서는 하등의 무게도 의의도 갖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침실의 문 앞에서 다시금 객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둑시그레한 객실로 발을 들여놓기가 바쁘게, 그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챘다면 필경 무엇인가 수상한 점이 있었던 거지. 하고 그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래, 그는 식당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혼자 속으로 다지었다. 그럼 이건 꼭 해결을 지어야 해. 그런 일은 없애야지. 자기 견해를 표명하고. 그런데 또 객실에서 아내 방으로 돌아 들어가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자문하였으며 뒤이어 대체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지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질투는 아내를 모욕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였다. 그렇지만 객실에 오자 또다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의 사고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같은 경로를 되풀이할 뿐 아무런 새로운 해답도 떠오르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이 말을 싸주고 아내 방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자 여기에서 연두색 종이 끼우개며 쓰다가만 편지장이 널려있는 아내의 책상을 살펴보는 사이에 그는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아내의 일을,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사생활, 아내의 사고와 욕망을 낱낱이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런데 아내에게도 그 자체의 생활이 있을 수 있고 또 응당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 너무나 무서운 것으로 보였던 까닭에 그는 부랴부랴 그런 생각을 쫓아버렸다. 그것은 바로 그가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한 그 심연 속이었다. 사고나 감각으로서 타인의 내면 세계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와는 인연이 없는 정신적 작용이었다. 그는 이런 정신적 작용을 해롭고도 위험한 망상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바야흐로 내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그는 자기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인 법안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안정과 긴장된 정신력이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바로 이런 시기에 그와 같은 무의미한 근심이 불쑥 날아든 그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는 불안과 근심을 끙끙 참아가며 그것을 면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보고 해결을 지어 한시바삐 머리에서 집어 던져야지. 이렇게 그는 입 밖에 내어 중얼거렸다. 아내의 감정에 대한 문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의 알 바 아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상의 문제요, 종교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다. 새로 발생한 사태를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적당한 명목이 드디어 발견되었다는 의식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였다. 이렇듯이 하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혼자 생각을 더듬어갔다. 그의 감정이니 무언이 하는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있을 수도 없는 그의 양심상 문제이다. 한편 나의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가정의 주인으로서 나는 아내를 지도할 의무가 있는 인간이다. 나는 아내를 지도할 의무가 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보는 바 위험성을 지적하고 미리 경고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이라도 행사해야 한다. 나는 아내에게 내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이리하여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머리에는 그가 이제 아내에게 말하려는 모든 사연이 명확히 째어졌다. 앞으로 할 말을 두루 궁리하면서 그는 가정 문제로 하여 이처럼 보람없이 자기 시간과 정신력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퍽 아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무슨 보고문처럼 앞으로 할 말의 형식과 순차가 명료하고 정연하게 꾸며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단단히 타일러 주어야겠다. 우선 첫째로 사회의 여론이나 예의라는 것에 사회의 여론이나 이해라는 것의 의의를 설명해 줄 것. 둘째로는 결혼의 의의를 종교적 견지에서 설명해 줄 것. 셋째로는 필요에 따라 아이의 일신상의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줄 것. 넷째로는 그 자신이 불행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해 줄 것. 그리고는 손바닥을 아래로 두 손을 깍지 껴주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힘껏 그것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손가락 마디가 일시에 뚝뚝 꺾이는 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손가락으로 뚝뚝 소리를 내는 좋지 못한 버릇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의 사고력을 치밀하게 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럴 즈음 주차장으로 마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객실 한복판에 주춤하고 섰다. 층대를 올라오는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방금이라도 말을 꺼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는 뚝 소리가 나는 마디는 더 없는가 생각하면서 깍지 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한 군데 마디에서 소리가 났다. 층대를 올라오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로 그는 벌써 아내의 존재를 몸 가까이 느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자기가 준비한 말이 퍽 마음에 들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아내와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일변 두렵기도 하였다.